히틀러의 나치가 자행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홀로코스트를 우린 기억하고 있죠.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세계 2차 대전 당시 계획적이고도 치밀하게 학살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기 전인 1939년 8월 히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전멸한 것에 대해 요즘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홀로코스트 이전에 이미 특정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20세기 최초의 제노사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입니다. 이는 현 튀르키예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오스만 제국 내에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현재도 홀로코스트에 비해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은 당시에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를 저지를 수 있었던 명분이 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은 이미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인식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슬픈 역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을 걸어보려 합니다. 여긴 이제 호스텔 로비인데 되게 색깔들이 예쁘죠? 밖에서 얘기하면 추워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될까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갈 곳은 제가 아르메니아에 와서 꼭 가야겠다고 한 곳인데 아르메니아 대학살 추모비에 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제 대학살에 대해서도 먼저 좀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런저런 역사를 겪다가 오스만 제국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아르메니아인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이고 민족적으로도 이제 오스만 제국 내에서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국이 평온할 때는 이 소수의 사람들의 삶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국이 망하는 시기가 오면 이 화살이 모두 소수의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 시초는 이제 1820년대에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 커다란 제국 안에 있는 민족들에게 독립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이었던 건 19세기 말에 항상 이 따뜻한 남쪽에 관심이 많은 북쪽의 형님인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제국끼리 눈을 맞추게 되면 이건 무조건 전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한테 계속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게 야금야금 땅을 빼앗기기 시작하는데 이 빼앗긴 땅에 살던 오스만 제국의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악행을 토로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스만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거는 항상 좋은 것보다 더 빨리 더 세게 퍼져나가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져가지고 아르메니아인들이 이제 러시아한테 협력을 해서 오스만 제국을 배신을 하고 있고 아르메니아인들도 이제 자기들끼리 독립을 하려고 한다는 이런 소문이 제국 안에 또 퍼지게 돼요. 가뜩이나 전쟁에 지고 있어가지고 예민한 오스만 제국의 사람들이 이제 분풀이할 상대가 정해진 거죠. 그렇게 1894년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오스만 제국 내에서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아르메니아인들을 향한 부당한 정책이나 대우가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르메니아인들은 이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나톨리아 동부 지역에서 무슬림들이랑 아르메니아인들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아니 오스만 제국 내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무슬림이랑 충돌을 한다고? 이건 이제 오스만 제국 정부한테 완전 명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싶은 오스만 정부는 여기에 군대를 동원해서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이 학살은 굉장히 무자비하게 진행됐고 대규모의 아르메니아인들을 상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1차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지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예르주름 대학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20년에 걸쳐가지고 아르메니아인을 향한 집단 학살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또 박차를 가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세계 1차 대전이 터진 거예요. 여기서 또 줄을 잘못 선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에 서가지고 러시아 제국이랑 또 한 번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또 기세가 좋지 못하니까 이 불안감이 또 아르메니아인들을 향하게 된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전선에서도 불안한데 오스만 제국 내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이제 러시아랑 내통을 해가지고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까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안에서 아예 아르메니아인들을 쫓아버리자고 하는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안에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민망해서 나왔습니다. 아무튼 얘기를 이어가자면 그래서 오스만 제국 사람들은 아예 오스만 제국 땅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을 쫓아버리자는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쳐요. 그런데 이게 말이 좋아서 강제 이주 정책이지 이거 그냥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종착지는 아주 먼 시리아 사막인데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물이나 식량 이런 거 제공되는 거 없이 되게 혹독하게 이주가 시작됐고 또 그 과정에서도 학살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밖에 앉아가지고 춥게 얘기할 거면 그냥 가면서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거기까지 가는 길도 먼데. 아무튼 강제 이주는 그냥 대외적으로 말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고 학살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아르메니아인들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 학살 방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해요. 일단 총을 쏴서 죽이면 양반이고 총알도 아깝다고 해서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빈번했고, 또 이주 과정에서 주변에 강이나 호수에 그냥 던져버려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일대에 티그리스 강이라고 엄청 큰 강이 흐르는데 강에 던져진 시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티그리스 강이 막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중국차가 많지? 이것도 중국차 같고 얘는 뭐 테슬라겠지만 얘도 중국차예요. 아 이제 얼추 다 온 것 같아요. 지금이 한 영하 5도 정도 되는데 이 날씨에 한 1시간 정도를 걸었더니 어우 근육이 다 뭉치네. 아무튼 진짜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주 과정에서도 무자비한 학살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년 가까이 진행된 대학살의 피해 규모는 이제 입장에 따라서 그 규모가 조금씩 다르게 발표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100만 명에서 150만 명,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에서 얘기하는 최대 피해 규모는 300만 명까지도 된다고 해요. 아니 제주도 인구가 약 70만 명, 대전광역시 인구가 약 1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다 학살당했다는 거는 진짜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저기도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아무튼 여기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그 추모비는 아니고 콘서트홀이라고 돼 있어요. 이쪽으로 좀 더 가야 되나봐요. 여기 보면 이제 아라라트 산이 이렇게 딱 보이죠. 오늘도 엄청 잘 보이는 건 아닌데 좀 뿌옇게라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 앞쪽에도 눈 덮인 산이 쫙 펼쳐져 있어요. 여기 콘서트홀을 이렇게 반쭉 돌아오면은 다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밤의 길을 안고 도망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비록 동상이지만 이 표정에서 되게 그 두려움이랑 이런 게 너무 잘 느껴져. 여기도 개들은 다 너무 예쁘다. 안녕 미안 어디선가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이 주변에 있는 이 나무들을 각국에서 이제 위로차 이렇게 보내줬다는 것 같은데, 이건 루마니아 대통령에 의해서 심어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이제 루마니아에서 보낸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또 폴란드 대통령, 여기는 보면은 포프 존 폴 2세 교황님이신가? 아무튼 이제 교황님의 이제 메시지도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게 나무를 보내와서 심은 건가? 아니면 여기 오셔서 이렇게 나무를 심은 건가? 이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나무들에 이제 각국의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여긴가 보다. 진짜 저기 뒤에도 설산이 쫙 있고, 오른쪽으로 딱 고개를 돌리면 아라라트 산이 있고, 일단 입구에 이렇게 뾰족한 탑이 하나 있고요. 이제 이쪽에 들어가면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을 것 같아요. 비스듬히 세워진 돌 기둥으로 이렇게 쫙 둘러싸져 있고, 하늘은 또 개방돼 있어요. 이렇게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기억하자, 이런 의미겠죠? 이상하게 여기서는 어떤 감상을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915년이라고 돼 있고, 1915년이 완전 본격적인 학살이 이루어지던 때인 것 같거든요. 문도 무겁네. 입구에서 여쭤보니까 플래시만 안 터뜨리면 사진 찍어도 되고 영상도 찍어도 된대요. 이제 첫 번째 학살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이 당시의 지도자 이름을 따서 이 지도자가 술탄 압둘 하미드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더 하미디안 마사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던 압둘 하미드 2세라고 돼 있네요. 이제 여기서 30만 명 가까운 아르메니아인들이 희생자가 됐대요. 지금 이제 이 학살이 이루어진 곳이 보면 여기 이제 예루주름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아까 제가 예루주름 대학살이라고 얘기했던 그곳인데, 지금 이제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거든요. 완전 어린 애들도 그냥 죽어나가고 말라가지고 지금 뼈밖에 안 보이는 애들도 있고, 진짜 끔찍하다. 진짜 안에서 이것저것 보고 읽고 나왔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 그로 인한 이제 집단적 행동의 무서움, 이런 것들이 팍 밀려오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비참한 대학살을 두고 당사자인 이제 튀르키예랑 아르메니아 간의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튀르키예는 이 학살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당연히 아르메니아는 이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거를 알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읽을 수 없는 기념비가 하나 있고, 옆에 이제 불어로 뭔가가 써져 있는데, 프랑스는 이제 1915년에 일어난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명백하게 일어난 대학살인데, 이제 이 사건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냐 마냐도 되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제적인 관계나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이게 쉽진 않은가 보더라고요. 여기 이제 각국에서 보내온 이런 나무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국가들이 뭐 엄청 다양하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일단 뭐 프랑스, 러시아, 미국, 뭐 조지아, 세르비아. 이제 여기 보면 키프로스, 뭐 그리스 이렇게 튀르키예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은 꼭 들어가 있고, 또 러시아를 비롯한 옛 소련 국가들의 이름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튀르키예랑 완전 가까운 나라들은 여기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옆 나라 이제 사이 안 좋은 아제르바이잔은 뭐 없겠죠, 당연히. 아무튼 국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적어도 저는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됐고, 여기까지 온 이상 이 비극을 기억하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또 조금이나마 위로가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사실 이게 옛날 일이라 뭐 이런 게 또 일어나겠어 이렇게 싶지만, 이걸 또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을 한 번만 더 보고 여기를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어디에 우리 한국에서 보낸 나무도 있으면 좋으련만. 저 찾아봤는데 잘 안 보여요. 한국은 또 튀르키예랑 사이가 좋으니까 또 보내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참 이런 국제적인 관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 직전 여행지가 튀르키예잖아요. 저 진짜 튀르키예 좋거든요. 근데 또 여기 아르메니아 오면은 아르메니아랑 튀르키예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런 점들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왜냐면 전 또 여기 아르메니아가 또 좋거든요. 근데 또 옆 나라 아제르바이잔 가면 다르겠냐, 또 아니란 말이죠. 아제르바이잔도 뭔가 좋을 거고, 그러다 보면 참 이런 국제적인 관계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대학살 이런 거는 보면 참 연민이 느껴지는 게, 이런 거 학살하는 거는 솔직히 다 역사의 강대국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세야 뭐 이런 뭐 학살도 하는 거지. 맨날 이렇게 민족들이 작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나라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러면 거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역사의 강대국들은 아직까지도 강대국인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 뭐 지금 튀르키예뿐만이겠어요.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벨기에 할 거 없이 뭐 이런 학살들 저지른 나라들이 엄청 많고, 이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했던 만행을 뭐 제대로 인정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죠. 그러니까 되게 씁쓸합니다. 지금 여기 예레반이 진짜 차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한국 같지 않아요? 지금 저기가 충업이고 저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거든요. 여기 아래쪽 산책길 너무 잘 돼 있다. 이제 도심 쪽으로 다시 거의 다 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지하 통로 같은 게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길이 있네. 저쪽 길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왔고 조금 더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완전 기독교 국가인데 여기도 모스크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은데. 카푸이트 모스크라고 합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는 보면 예레반 그레이트 블루 모스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진 하나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있어서 입구인 줄 알았는데 입구가 아니라 뭐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네. 이런 거 전시하고 있어요. 수제품으로 보이는 것들이 쫙 있어요. 이란 제품들이라는 건가 보네. 여기 이렇게 이란 국기랑 아르메니아 국기랑 있어요. 독실한 정교의 국가인 아르메니아,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라 불리는 이란. 얼핏 보면 가까울 수 없을 것 같은 이 관계는 생각보다 우호적입니다. 여러 역사적 지정학적 요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하자면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천적인 건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르메니아와도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석유의 40%가량을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의 앙숙인 아제르바이잔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하여 2020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전쟁할 당시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는 걸 넘어서 각종 전쟁 지원을 했습니다. 전쟁 강국인 이스라엘의 도움은 아제르바이잔에게 큰 힘이 됐죠. 결국 이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승리했고, 아르메니아는 이스라엘의 지원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르메니아의 3대 원수 국가가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지금 이곳 카푸이트 모스크는 아르메니아에서 유일하게 모스크로 사용되는 곳이자 예레반에 사는 이란인들을 위한 시아파 모스크입니다. 아르메니아와 이란의 관계가 우호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죠. 와, 이 색깔이 너무 예쁘다. 저기가 지금 여자분들 입장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쪽에 입장할 수 있나 본데? 멋있는데요? 모스크 되게 따뜻한 느낌입니다. 조금만 몸을 녹이고 나가겠습니다. 이 모스크는 이렇게 밖에서 보는 게 진짜 예쁩니다. 또 지금까지 제가 봤던 거랑 또 다르네. 여기 또 문지기로 보이는 아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뒷모습이 굉장히 귀엽네요. 파라디스. 비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듭니다. 이런 풀대가리 먹으면 좀 낫다. 아니면 이건 먹어볼까? 똘마 예레반? 똘마 예레반? 카라스 플리즈. 글래스로 파는 거는 카라스밖에 없다네요. 아우 좋아. 되게 그냥 딱 기분 좋은 맛이에요. 식당은 분위기가 되게 예쁩니다. 나한테 또 가해. 이게 이제 똘마라는 건데 되게 건강식 느낌이에요.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 안 찍고. 소고기 다진 거랑 뭐 양파랑 이런 거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이게 포도잎인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부드러워요. 와, 기대를 안 한 것 치고는 너무 맛있습니다. 서비스 피가 10%가 붙어서 나오네요. 밥 먹고 나오니까 그냥 어두워졌네.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배가 안 차요. 저희 한번 들어가 볼게요. Can I drink here? Yes, of 아, course. 오케이. 여기 와인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와인을 그냥 사서 갈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먹을 수도 있고 너무 좋다. Do you have a wine menu? No, we haven't, because we have more than 7 types of wine. Red or white you prefer? I think red. Yeah. Yeah. I'd like to taste the Armenian wine. Yeah. Type of grape is Arenino. Okay. 아 이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The first one. First one? Yeah. 꽃바는 딱 4쪽 주네요. 4쪽. 아렌이라는 품종은 아까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거의 뭐 피노누아처럼 연해. 물가가 조금 싼 프랑스인 것 같아요. 저기 계신 분이 이제 여기 컨설팅 해주러 오셔가지고 불어를 하시더라고요. 완전 와인 전문가셔가지고 저한테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어요. 아레니가 여기 아르메니아의 거의 메인 품종이고 좀 부드럽고 섬세하고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프랑스의 부르고뉴 와인이랑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첫 잔으로는 이걸 먹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이것도 괜찮았거든요. 이거 한 잔 더 해봤습니다. 와. 더 주세요. 더. 제발. 생각해보다 좋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가격을 안 물어봤네. 와, 지금 여기 공화국 광장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미친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예쁜데요 여기? 아, 이렇게 광장 전체에 너무 장식을 잘 해놔가지고 와, 너무 외롭습니다. 혼자 여행하면서 이렇게 외롭다는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예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솔로한테 이 정도 장식이면 거의 뭐 교도소 아닌가요 이거? 와, 확실히 기독교 국가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진짜 빛을 발하네요. 너무 예쁘다. 아, 다 너무 보기 좋아. 자, 오늘은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도 100일 넘게 여행했는데 마지막 날이니까 기분이 좀 꼬리꼬리하네요. 이제 한국 가이드분들, 내 인생 괜찮겠죠? 내 인생이 액정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달달한 거 시켰습니다. 카페 분위기 되게 좋죠. 분위기 좋은 카페가 되게 많아. 스트레스는 단 걸로 풀어야 돼요. 저게 지금 3번째 줄에 있는 거 너무 와닿네요. 스트레스 커피. 오늘은 진짜 별로 안 추워요. 아무튼 이제 가기 전에 여기 예레반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건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지금 보러 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마음을 좀 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성 그레고리 대성당입니다. 여기 아르메니아 교회는 뭐 화려함 이런 것보다는 되게 안정적이고 균형 있고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마음이 편했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아르메니아 분들이 되게 다 점잖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랑 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성 그레고리 대성당은 진짜 규모가 꽤 크긴 하네요. 너무 멋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공화국 광장 옆인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아담하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제대로다, 그죠?
오, 너무 맛있겠다. 여기도 뱅쇼 같은 게 있더라고요. Part of this one Clint wine, and I have a question. Here in Armenia, when is the Christmas? 6 January.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에 기념하지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를 믿는 이곳에선 1월 6일에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서기 301년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최초의 나라인 만큼 종교의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4세기 이전에는 크리스마스라는 개념이 따로 없었고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의 출현을 축하하는 주연절인 1월 6일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이런 초기 기독교의 간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통이 있다고 해요. 따라서 여전히 주연절인 1월 6일을 크리스마스와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무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글린트 와인도 맛있긴 한데 저는 확실히 그냥 일반 와인이 훨씬 더 맛있어요. 여기 이제 예레반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캐스케이드에 왔습니다. 아라라트 산을 한 번만 더 보고 가려고요. 이제는 이거 걸어서 안 올라가지 내가. 여기 에스컬레이터 타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과연 오늘은 제대로 된 아라라트 산을 볼 수 있을지. 아, 오늘도 조졌네. 그럼에도 이렇게 봉우리만 보이는 게 되게 신비롭긴 합니다. 저 얼마나 높으면 진짜. 여기 내려가면서 아라라트 산 조금만 더 보고 이제 공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예레반 여행이랑 제 24년도 세계 여행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 이제 한국 가자.